안녕하세요. 오로지 노인생각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쉬운 반주 3교시입니다. 오늘은 자리바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리바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분수 코드라는 친구도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비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비트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연주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요, 저희 응용곡 AB, 그거를 활용해서 자리바꿈, 그리고 4비트로 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3교시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내 생일 피아노 한 번 교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배울 자리바꿈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저희가 속 시원하게 시작하겠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코드라는 친구를 배웠어요. 그쵸? C, D, E, F, G, A, B, C 해서 3개씩 막 쌓았어요. 그쵸? 그렇게 쌓은 기본 자리 3개씩 쌓았잖아요. 그 3개씩 쌓은 그 하나하나를 구성음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음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럼 자리 바꿈은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화음 변화가 만약에 C 코드로 갔다가 저기 F 코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D 코드로 갔다가 G 코드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동선이 왔다 갔다 하면 왼손의 방향이 되게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런 이동 동선을 조금 더 간결화하기 위해서 코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코드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멜로디하고도 연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리바꿈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자리바꿈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이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C코드에서 잠깐 자리바꿈을 설명을 드리자면 음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어 있었어요. 도미솔, 그쵸? 저번 시간에 코드는 C코드는 도미솔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옆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C코드가 도가 기본인 첫 번째, 미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솔은 5번째. 사실 이 숫자는 오늘은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C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곡들이 있거든요. 그 7이라고 하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런 형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가 1번이었고 미는 3번이었고 얘는 5번이었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도는 C코드에서 첫 번째 시작하니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미가 3번,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솔이 5번. 그럼 7번 찾아볼까요? 6번, 여기가 7번. 만약에 C의 7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자리를 연주를 해야겠네요. 여기가 7번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C의 7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C라는 음까지 연주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혹시나 책 보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미리 잠깐 설명드려야 나중에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도미솔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맨 첫 번째 요 자리가 이렇게 옮겨지는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가 위로 가면 미솔도 이렇게 자리를 바꿨어요.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리를 바꿀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C 코드였는데 맨 밑에가 미로 끝나게 해주세요. 2로 끝나게 해주세요. 미가 2니까요. 요런 식으로 슬러시 코드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아까 분수 코드라 그랬잖아요. 몇 분의 몇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얘도 C 코드인데 맨 아래 이 코드로 연주를 해줘. 이거는 C 슬러시 E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말하는 것보다 연주를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표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C라고 되어 있었지만 임의로 자리 바꿈을 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따가 피아노 가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기본 자리에서 자리가 첫 번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 바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가 맨 아래에 있었던 미도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미로 올리면
맨 아래에 있었던 솔은 그대로 가고 도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미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솔도미의 흐름이 됩니다. 저희가 표시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네, 맨 아래 솔, 도, 미 이런 식으로 C 코드지만 맨 아래 G 코드로 연주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네. 얘는 첫 번째로 자리를 바꿨고 얘는 두 번째로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 바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첫 번째 자리 바꿈 했고요. 이거 두 번째 자리 바꿈 했고요. 사실 이런 의미보다 이런 식으로 도미솔, 미솔도, 솔도미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요까지만 오늘 아셔도 성공이죠. 네, 그걸 알려고 오늘 한 거니까요.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건반으로도 그려놨어요. 이렇게 도미솔을 연주하시는 게 기본인데 이 도를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죠. 미솔도 네. 근데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또 미를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 네, 이런 식으로 솔도미 이런 식으로 연주하게 됩니다. 지금 자리를 바꾼 것 때문에 이쪽에서 연주하던 손들이 나중에는 이렇게도 연주하게 되는 자리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자리 바꿈이라고 합니다. F코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이 F코드도 똑같아요. 파라도에서 시작했지만 이 파를 위로 올려줘야겠어 라고 하면 이 파를 위로 올려주고 라도파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요. 근데 그렇게 연주를 했을 때 뭐 오른손이 조금 겹쳐졌거나 아니면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면 그 라를 또 위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도파라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이 자리 바꿈을 알게 되면 나중에 펼침 화음이라는 거를 할 때 이 파라도라는 친구를 차례대로 누르는 방법에서 음이 더 필요하면 요까지 가는 파라도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자리 바꿈을 이해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반주를 응용하실 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F 코드는 파라도인데 자리를 바꿨더니 라도파 이렇게가 되고 사실 오늘 요까지는 그렇게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요거 뒤에 또 설명드릴 거거든요. 오늘 뒤에가 아니라 나중에 다다다다다음 교시 시간에 요런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런 자리 바꿈이 있어. 요렇게도 할 수 있어. 요것만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G코드도 오늘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네, G코드에서도 솔시레 네, 기본 음으로 눌렀지만 그 솔을 위로 올려버리면 네, 솔을 올려버리면 시레 솔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 지금 여기처럼. 네. 그리고 그 시를 또 위로 올려버리면 그 시를 위로 올려버리면 네, 레솔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솔시레로 연주하던 시레솔로 연주하던 레솔시로 연주하던 자리를 바꿨지만 G코드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래 기본 자리대로도 꼭 연습을 하시고 자리도 바꿔서 연습하시는 게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배워놨는데 자리 바꿈은 언제 쓰는지 조금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까처럼 C 슬러시 E 이런 식으로 그런 슬러시 코드, 분수 코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슬러시 코드로 완전히 지정해 줬을 때 니네 꼭 여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지정해 줬을 때는 꼭 그렇게 해야 해요. 네, 그거는 자리를 바꾼 거잖아요. C코드로 한 게 아니라 C코드에서 만약에 이렇게 C 슬러시 G로 연주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지정해 줬으니까 꼭 자리 바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주를 할 때 반주의 간결화를 위해서 피아노를 칠 때 막 여기서 쳤다가 저기서 쳤다가 여기서 쳤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또 간결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주의 코드가 멜로디랑 좀 상관 있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자리 바꿈을 씁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자리 바꿈을 하면서 연주를 할 거예요. 오늘의 자리 바꿈에서는 C 코드, F 코드, G 코드만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응용곡 A, B에서는 C 코드, B 코드, F 코드, G 코드 이렇게만 3개 음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자리 바꿈을 하실 때 C 코드는 자리를 바꾸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네, 거의 이렇게 C, F, G 코드만 나올 때는 C 코드는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F 코드랑 G 코드를 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야 지금 보면 이 동선이 요만큼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얘가 바뀌게 됐으면 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솔, 시, 레 하니까 이만큼 움직이면 얘는 이만큼이 아까 움직였어야 됐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자리 바꿈하면서 이동 동선의 간결화가 된 거거든요. 요것도 이따가 피아노 가서 설명하면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자리 바꿈을 활용해서 비트로 또 반주를 할 겁니다. 와, 비트가 뭐야? 비트는 뭐냐면 비트는 박자라고 해요. 비트나 박자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주를 해요. 대체적으로 1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 뭐 16비트도 있고요. 예. 16비트는 16분 음표를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는 거예요. 얘는 사실 온음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온음표를 온비트라고 하는 것보다 거의 1비트. 근데 사실 1비트라고도 안 하고 1비트라고도 하거든요. 1, 2, 3, 4 할 때 1비트라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음악에서 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는 1비트, 얘는 2비트, 뭐 얘까지는 4비트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8비트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영어랑 한국말이랑 뭐 이렇게 교차된 부분이라 알아들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네, 선생님들께, 그냥 1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예, 그거는 전달하는 언어의 방법이지, 뭐 틀린 거는 아니니까. 영어로 말했느냐, 한국어로 말했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오는표를 중심으로 한 거는 1비트. 오는표가 계속 반복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1비트. 아마 저희가 기존에 음이름이나 코드로 진행했을 때는 이렇게 1비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2비트는 그거를 이제 또 한마디 안에 2분음표를 반복으로 하는 거를 2비트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4비트를 갈 거예요. 한마디 안에 4개. 그러니까 한 박자에 하나씩 연주를 하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펼침마음을 하거나 반복할 때는 8비트도 갑니다. 네, 그때는 한 박자에 2개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연주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반주를 할 때 1비트와 4비트는 기본으로 치실 수 있으셔야 이제 나머지 것들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행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코드 1비트로 연습하셨어요. C 코드가 나올 때 거기 앞에서 하나씩 연주를 하셨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거가 1비트였어요. 1비트. 네, 아마 선생님들이 연주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나라라 이런 식으로 앞에 박자랑 같이 맞춰서 이렇게 화음들이 끌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4비트라는 친구를 배우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 이제 4개씩 들어와야 돼요. 네, 4개씩. 그럼 그 4개씩 어떻게 맞추냐면 처음에 떴다 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세요. 비행기 오른손은 얘를 누르고 있는데 얘를 누르고 있는데 왼손은 한번 텅 하고 쳐주셔야 돼요. 자, 4비트라 그랬어요. 4비트라고 하는 애는 이 4분음표를 계속 반복해서 연주해야 돼요. 반복해서 연주. 근데 얘는 가다가 멈췄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하고서 얘가 쿵 들어와야 돼요. 요것도 이따가 피아노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요런 비행기도 배우셨고, 고향의 봄도 네, 응용곡 B에 있습니다. 응용곡 B 같은 경우는 이따가 실습 가기 전에 먼저 좀 드려야 되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박자에 하나씩 맞춰서 네,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갑자기 요렇게 살던 요런 친구가 좀 나와요.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주를 하시냐면 나의 살던 네. 요렇게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왼손 요렇게 하나가 들어갈 때 살던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요거 어렵습니다. 이따가 피아노 가서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도 네. 고향은 하고서 왼손이 쿵 들어와야 돼요. 네. 꽃피는 사안 네. 여기서도 얘가 사안 이렇게 왼손 한 번 칠 때 오른손이 두 번 사안 네. 그 다음에 얘도 꼴, 둘, 셋, 넷까지 네.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얘는 세 박자인데 얘는 한 박자 쉼표예요. 쉼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 안에 네 박자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왼손은 4비트 반주니까 4비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돼요. 3번만 하는 게 아니라 4번을 다 연주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피아노로 가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뒤에 쪽 보면 수완이강도 있어요. 수완이강 같은 경우가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오늘 요까지 설명드리고 제가 오늘 요번 주 숙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요 수완이강 보면 형광펜으로 설명드릴까요? 지금 나, 알 하는 여기 왼손에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얘가 두 박자니까. 네. 그리고 얘는 요렇게 합쳐서 한 박자, 요렇게 합쳐서 한 박자인데 요렇게 합쳐서 한 박자일 때는 앞에 있는 박자에 왼손 반주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는 요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얘도 한 박자에 하나씩 부모 와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선생님 여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보실 때 와, 나 여기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정상이세요.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설명드릴게요. 형제할 때 하는 여기는 당연히 박자를 쳐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얘가 반박자고 얘는 한 박자 반입니다. 그쵸? 요렇게 둘이 합쳐야 두 박자가 되니까 그럴 때 왼손 반주는 여기에 한 번, 여기에 두 번, 여기에 세 번. 그럼 마지막 네 번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마지막 형제 하고서 쿵 하고 들어보셔야 돼요. 대부분 형제 하면서 같이 쳐버리시는데 그럼 박자가 안 맞잖아요. 얘는 반박자고 얘는 한 박자 반인데 네, 한 박자면 상관없지만 박자가 당기면 싱코페이션처럼 뒤로 박자가 밀어놨으니까 그때는 형제 쿵 이런 식으로 가요. 요거 피아노로 쳐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몸을 기다려 둘 셋 네. 요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4비트로 연주를 할 때 선생님들이 피아노 책에 지금 저처럼 한 박자에 하나씩 체크를 해놓고 시작하시면 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한 박자에 하나씩 체크를 하실 때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건 왜 어렵냐면 박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기 때문이에요. 얘가 한 박자고 얘는 반 박자고 얘는 요거 합쳐서 한 박자고 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저희 어디 물건 사러 가면 막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이소만 가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사면 내가 오늘 한 18,000원어치 샀네. 12,000원어치 샀네 하고 뭐가 계산이 딱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계산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박자도 그래요. 아, 얘가 두 박자니까 두 개를 치고, 얘는 요렇게 합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선생님 스스로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따져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전 이거 영상 끄면 이제 선생님들 스스로에 이제 공부하시는 시간이시니까. 앞에 음표에 대한 이해를 보셔서 그게 어느 박자인지, 그래서 한 박자에 하나씩 넣는 걸 꼭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음악은 계산이거든요. 진짜 박자는 계산이에요. 아래쪽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 박자 반이에요. 예, 지금 요런 리듬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꼭 오늘 꼭 아셔야 돼요. 한 박자 반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에서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여기 사이에 한 박자 반이었으니까 한 박자 여기서 쳤고 반이니까 여기서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맞춰서 여기가 반이니까 얘는 이제 안 치죠. 그럼 그 다음에 건 어디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얘가 한 박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제대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모양도 똑같아요. 네, 여기서 치고 그 사이에 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한 번씩 이것들을 연필로, 네, 틀리실 수 있으시니까 꼭 연필로 체크해 놓은 다음에 피아노를 치시며 4비트에 대해서 제대로 오늘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4비트. 자리바꿈만 가르쳐주지 오늘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셨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요까지만 해도 내가 오늘 좀 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응용곡 A, B 되게 많이 연주했어요. 그쵸? 네, 뭐 이제 음이름으로도 해봤고 코드로도 해봤고 해서 이제 멜로디 나오는 오른손은 아이고 얼마나 기똥차게 잘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멜로디 나오는 오른손이 이제 자신 있다 보니까 왼손 같은 경우 자리바꿈, 오늘 자리바꿈 했잖아요. C코드, F코드, G코드 이따가 피아노 건반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자리 바꿈해서 좀 전에 했던 4비트로 한마디 안에 이제 4개씩 들어와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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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든 곡을 한번 연주를 해보세요. 우와 자신 있으시죠? 그러면 제가 피아노 가서도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요번 주도 화이팅이에요. 네, 저희 피아노로 왔습니다. 오늘 자리 바꿈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 자리 바꿈을 하실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C 코드가 도, 미, 솔이었지만, 네, 그 도를 위로 넘기면 이렇게 미, 솔, 도, 네. 그 다음에 그 미를 또 올리면 솔, 도, 미, 네. 이게 그냥 다 C 코드예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쳐도 되고, 그 솔도미를 내려가서 쳐도 되고,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반주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떠드는 소리인데 정답이 없어요. 예,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자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꼭 미를 연주하고 여기는 낮은 음 자리표에서 꼭 도를 연주해 하고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코드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피아노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을 위한 이런 교재를 낼 때 코드 반주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오른손 높은 음자리표 개 이름으로 멜로디 쳐요. 왼손은 갑자기 선생님들이 배우셨던 그런 낮은 음자리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손 악보가 아니라 갑자기 영어를 보면서 그 영어가 C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C가 도미솔이구나. 그 도미솔을 도미솔로 쳐도 되고 미솔도 쳐도 되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벌려도 되고 이렇게도 쳐야 되고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끌어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뇌에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활동들이 선생님들이 기존 계속 반복되고 그런 활동들에 되게 많은 자극이 돼서 두뇌 활동이 좋다.
네, 이거는 시니어, 그래서 피아노가 우리 시니어 분들의 치매 활동이나 인지 활동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 게다가 손가락 근육을 쓰시잖아요.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저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데 하지 말까? 하실까봐 미리 막 선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힘드실 수 있어도 오늘만 조금, 네, 더 용기 내보시고 힘내보셔서 천천히 해보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자리 바꿈을 할 건데 오늘 아까 오늘의 자리 바꿈에서 C, F, G 정해드렸어요. C 코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F 코드는 파라도인데 그 파를 올려서도 칠 수 있고 그 라를 또 올려서도 칠 수 있고 네, F 코드도 자리를 충분히 바꿔서도 연주할 수 있어요. 물론 G 코드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정해놓지 않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냥 치세요 이러면 너무 혼돈스러울까봐 정해드렸어요. 오늘 C 코드는 바꾸지 않고 그냥 도미솔을 연주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 F 코드는 여기서 많이 바뀌지 않게 간결화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간결화가 안 되면 여기 쳤다가 여기 쳤다가 아니면 여기 쳤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F 코드를 이런 식으로 파라도를 파라도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꾸면 C 코드였다가 이렇게 F 코드로 간단하게 올 수 있어요. 여기서 F 코드가 일로 갔어야 되는데 C 코드가 F 코드로 되게 간단하게 오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F를 도, 파, 라로 연주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G 코드가 나오거든요. G 코드가 솔시레인데 그 솔시레를 솔, 시, 레 아래서 흐름부터는 시, 레, 솔로 눌러주실 거예요. 시, 레, 솔 이런 식으로. 그래서 C 코드를 기준으로 C 코드, F 코드, G 코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거를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일단 왼손부터 익숙하게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야 오른손은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연습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게 오늘 막 하니까 내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F 코드 눌러봐야지. G 코드 눌러봐야지. C 코드 눌러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익숙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양손으로 먼저 들어가시지 말고 되시면 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비행기 먼저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C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의 미션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돼 있고 4비트죠. 여기 선생님이 나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나? 네, 아니요. 진짜 작정한 건 아니고 저는 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하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다고 저는 100% 장담하기 때문에 오늘 권해드린 거라 조금만 오세요, 선생님들. 이번 주만 더 화이팅 해볼게요. 비행기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마 저번 시간에 이렇게 연주하셨던 거는 1비트, 1비트였고요. 오늘은 하나에 하나씩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꿨죠, 지금.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4비트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너무 헷갈리시면 자리 바꿈을 해서 1비트로 연습을 해놓은 후에 4비트로 오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저는 영상을 이렇게 담아야 되는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생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략하는 모든 시간은 선생님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 곡은 퐁당퐁당에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퐁당퐁당은 4분의 2박자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안에 4개가 아니라 2개가 오셔야 돼요. 퐁당 퐁당 도를 던지자 이런 식으로 나 몰래 도를 던지자 이런 식으로
마디 안에 두 개가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박빙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줄이죠. F, C, E, F, C, E. 이렇게 코드가 한 번에 한 번씩 착착착착 바뀌어요. 한 마디 안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코드가 두 번 바뀌면 하나에 하나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네, 그래서 천천히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또 권해드려요. 한 마디 안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4개씩. 근데 퐁당퐁당은 4분의 2박자라 2개에 들어가는 거였다라는 거 전달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실 거야 라고 했던 부분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고양이 봄에서 오른손이 이제 조금 빠른 흐름 오는 거. 그거는 뭐 곰새마리도 그랬지만 하나에 하나씩,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꼭 얘가 들어왔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꼭 천천히 연습하세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연필로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한 박자에 하나씩 짝대기를 긋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위에 잠깐 띄워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으시면 덜 헷갈려요. 나중에는 그게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꼭 설명드려야 우리 선생님들이 숙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했던 거는 스완이강. 아까도 여기 부분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힘들어 하시는 거 정상이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스완이 강물만 한번 볼게요. 왼손은 F로 자리를 바꿨어요. 그쵸? 4비트라서 아마 힘들어 하실 거예요. 4비트라서 하나에 하나씩 맞춰야 되니까. 스와, 미, 그 다음에 얘가 빨라요. 강물 한 다음에 네, 왼손이 쳐야 돼요. 네,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렇게 같이 가버리는 실수. 그리고 이렇게 늦게 가는 실수. 그 두 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물이 빨라요. 스와, 니, 강물. 이런 식으로. 스와, 니, 강물. 네, 그래서 강물 하는 요 부분에 손가락을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제대로 한 박자씩 치시는 부분. 네, 요런 거는 연습하면 돼요. 한 번에는 안 돼요. 네, 한 번에는 안 되고 천천히 한번 네, 해보시고 하나, 둘,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손가락 번호를 제가 틀렸네요. 손가락 번호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드릴까요? 손가락 번호를 제가 적어드린 대로 100%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선생님들이 혹시나 난 요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은데 하면 그렇게 바꾸셔도 돼요. 대신 손가락 번호를 쓰는 이유는 부드럽게 연결하라고. 네. 음악이 되게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손가락 번호를 쓰는 건데, 손이 이렇게 가시는 경우, 네, 손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뭐 이런 거. 그 다음 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얘는 떨어진 거니까 그런 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연습하실 때 오른손이 내가 이쁘게 연결하고 있나? 요것도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또 얘기를 드리자면, 가을밤에서 외로운 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네, 그 멜로디거든요. 대한민국. 그래서 그 외로운 밤, 이거는 그 대한민국 때문에 너무 익숙한데, 그거를 4비트로 이제 연주를 한다면, 지금 그 외로운 밤은 A 마이너예요. A 마이너는 라도미, 네. 근데 그 라도미로 연주하셔도 되고 도미라도 연주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는 자리 바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라도미로 가시는 걸로 하시고,
외로운 밤. 외에서 치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치세요. 네, 일단 왼손 오른손. 네, 같이 왼손 오른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손 왼오 양. 양 그래야지. 외로운 밤. 외로운 밤. 그 다음에 벌레 우는 밤. 네, 요런 식으로 돼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박자들을 오른손에 대한민국 하는 그 멜로디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오른손에 있는 이 화음들이 정확하게 그 비트, 네,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둘, 셋, 넷, 벌레 우는 밤. 네,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박자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 막상 마무리 짓고 이제 숙제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저 이번 주는 왜 걱정이 되죠? 우리 선생님들 네, 연습해 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요까지는 이제 좀 바짝 왔으면 앞으로는 요번 주 한 것들을 계속 응용하면서 가는 네, 진행입니다. 요번 주가 좀 힘들고 바빠서 못했다고 네, 4교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편견은 버리시고 네, 하면 됩니다. 저 진짜 되게 많은 대상자의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과 만났고 네, 진행해 봤고 했거든요. 네, 60대부터 80대까지. 다 되세요. 안 되시는 게 어딨어. 예, 지금 선생님들 그만큼 사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정성 들인 만큼 저한테 음악은 와요. 예, 그래서 꼭 시간 내셔서 조금, 네, 요번 주는 좀 더 화이팅 해보시는 걸로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